자, 나머지 정리 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저 정리는 정리 정도의 정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잖아, 쌤이. 이게 뭐야? theorem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과학에서 많이 쓰잖아요. theory 하면 이론이에요. 이론은 이러지 않을까? 라는 거고요. 이 theory라는 단어를 theorem으로 바꾸면 정말로 이렇다. 증명된 사실이 됩니다. 즉 나머지 정리의 의미는 나머지에 관한 증명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누가 나머지 정리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 있잖아요. 나머지 정리하는 거예요. 하지마. 없어 보이니까. 알겠지? 최소한 나머지에 관한 증명된 사실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무엇이 증명돼 있냐? 라고 하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한해서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발견되어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신기하잖아요? 나눗셈도 안 하고 나머지가 뭔지 안다고? 네. 나눗셈도 안 하고 나머지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검산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저와 함께 관찰해 볼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 제가 뭘 시켰냐면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fx를 뭔지 모르잖아. 지금 뭔지 몰라요. 나눌 수가 없겠죠. x-알파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qx라고 쓰는 거죠. fx가 뭔지 모르고 나눗셈도 안 했는데 몫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qx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qx로 쓰셔야 돼요. 쿼션트, 몫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재수가 1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가 돼요? 상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문자 r, remainder의 r을 따서 r로 쓰거든요. 나머지 알겠지 않냐, 얘들아? 자, 이게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제가 알파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f 알파는 뭐가 돼요? qx와 관계없이 여기가 0이 되니까 앞에 항이 전부 다 0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런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즉 나머지라는 건 뭐냐면 f 알파 p제수인 다항식의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한 거하고 같아요. 제 말 이해됩니까? 진짜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 말로 쓰면 어떻게 써야겠어요?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보면 제 말 잘 들으세요.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 재수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p제수인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머지를 얻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 이 간단한 식이 그렇게 길다고요? 예. 이 간단한 식이 그렇게 길어요. 알파라는 값이 뭐예요? 재수인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에요. 그걸 어디에 넣는 거예요? p제수인 다항식인 fx에 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f 알파는 r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예요. 자, 1차항의 개수가 1이든 2이 아니든 나머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1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다, 1이 아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b 곱하기 qx 더하기 r일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x에 뭘 대입해야 되냐면 qx를 모르니까 나머지 나눗셈 안 했으니까 qx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qx를 모르니까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값인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a분의 b는 r이 되죠. 그래서 둘 다 r을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재수인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변수 x의 값을 p제수인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적어 드릴게요. 재수라는 표현을 제가 그냥 쓰겠다고 했잖아요. 나누는 수라는 표현 쓰기 싫어서. 알겠죠?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정의의 뜻은. 제수인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p제수인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진짜 이해했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알겠죠? 자, f2는 3이다. 무슨 뜻입니까? 함수 y는 fx가 2,3을 지납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항식 f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항식 단원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fx를 x-2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는데 여기가 3이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f2는 3을 보고 다항식 f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구나. 아니다, 좀 적자 그냥. 알겠지? 이걸 해석 못하는 애 되게 많아. 알겠지? 그냥 적을게. 자, 얘 해가지고 f2는 3이라고 적혀있다 라고 하면 물론 단원에 따라서는 함수 fx가 2,3을 지납니다. y는 fx가 2,3을 지납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다항식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필요해요. 그래야 나머지 정리 단원을 잘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머지 정리가 뭐라고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정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냐? 제수인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값을 p제수인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누가 쿡 찌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십시오. 안 그렇고 문제가 잘 풀리길 바라지 마라. 알았니? 알았어. 선생님 진짜 잘 배우시네요. 야, 선생님 더럽게 못 외워. 알겠니? 진짜 암기하고는 재능이 1도 없는 인간인데요. 얼마나 필요하면 제가 이걸 기억했겠어요. 저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기억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 정말 필요하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 중에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저는 순도 99.9% 학생에게 필요한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알아도 얘기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제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건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았니? 그러면 직접 나눗셈, 조립제, 나머지 정리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하죠. 알았니? 자, 직접 나눗셈 첫 번째. 직접 나눗셈은 그냥 바로 쓸게요. 직접 나눗셈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종류의 나눗셈에서 다항식의 나눗셈 얘기하는 거예요.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안 써줄까 이렇게?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오늘 시험 봤잖아. 1차식으로 나는 경우에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정리는
다 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때도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몫을 알고 싶으면 조립제를 쓰든지 아니면 직접 나눴으면 해야겠네요. 예, 맞아요. 나머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사실 가장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직접 나눗셈이죠. 그리고 조립제법은 이미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식으로 나눈 경우에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고 써있지만 1차 계수가 1이 아니면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 거야. 나머지 정리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이때도 나머지만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때도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랑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고민을 제가 3번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하고 1이 아닐 때하고 지금 구분을 지어놓은 거죠. 이해되죠? 네. 근데 검산식 한 번으로 두 번의 효과를 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ax-b로 나눈 걸 쓸 거예요. 검산식을. 알겠죠? 자, fx를 ax-b로 나누었다. 이때의 몫을 qx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r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나머지 fa분의 b라니까요. 나머지는 방금 배웠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r이라고 안 쓰고 제가 뭐라고 써도 돼요? fa분의 b라고 써도 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p제수. 근데 틀린 걸 얘기할 거여도 계속 얘기해 주는 학생이 있으면 좋아요. 틀릴까봐 얘기 안 하는 학생보다. 알겠죠? 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똑같은 검산식을 약간만 비틀면 x-a분의 b로 나눈셈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사실 앞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 풀었었어요. 네. 저 앞에 제수에서요 a를 묶어내요. 대신에 그 a를 이 뒤에 있는 몫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이때는 얘가 p제수고 얘가 제수이며 얘가 몫이고 몫이 지금 바뀌었죠? 얘가 나머지인데 어차피 1차식으로 나눌 거면 1차의 개수가 1이든 1이 아니든 나머지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써보면 R은 제수는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 똑같이 FA분의 B가 나오죠. 이해됩니까? 대신에 AX-B로 나눈 몫은 QX고요. X-A분의 B로 나눈 몫은 AQX거든요. 자, 그러면 책에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AX-B로 나눈 몫하고 X-A분의 B로 나눈 몫이 있다. 이렇게요. 그럼 이 둘 사이에 뭔 관계가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표현해 줄 거니까 너네 공부 잘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거죠. 예. 자, 이 몫을 A배 하면 X-A분의 B로 나눈 몫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A분의 1배를 하면 돼. 이러니까 시각적으로 이게 너무 쉽고 기억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기획별 그런 거 없고요.
별 도움 안 돼요. 예, 그냥 보통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저는 오히려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냐면 얘는 x-a분의 b로 나누는 거잖아. 얘는 뭘로 나누는 거야? x-a분의 b로 나누고 a를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그래서 몫이 a분의 1인 거야. a를 한 번 더 나눠서 나머지는 관계없다는 거 알았잖아.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ax-b로 나눴다는 건 x-a분의 b로 나누고 a로 한 번 더 나눈 거죠. 당연하게도 밑에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밑에 걸 막 외우려고 하시는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ax-b로 나눈 몫이 a 곱하기 x-a분의 b로 나눈 거기 때문에 a로 한 번 더 나눠줬으니까 몫이 그만큼 줄어있을 거 아닙니까? a분의 1만큼. 그래서 a배를 해줘야만 x-a분의 b로 나눈 몫하고 같아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좋아요. 이걸 뭘 저렇게 박스를 쳐서 막 화살표를 해가지고 a배, a분의 1배 뭐 이거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 정리는 재수가 1차식일 때밖에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2차일 때도 쓰고 3차일 때도 쓰거든요. 오, 선생님 틀렸네. 아니에요. 이걸 나머지 정리의 연속 적용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정리를 연속 적용해서 2차나 3차의 재수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재수인 2차 이상의 다항식은 반드시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피재수인 다항식 fx를 그 각각의 1차식으로 나눈 모든 나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조건이 추가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쓸 수 있긴 한데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써놨잖아요. 재수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 각각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있는 경우만 쓰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 정리를 2차 이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알겠죠? 이런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해도 한번 측정해 볼까요? 뭐라고 써있니? 혜진아? 이거는 다항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아, 이거 아주 훌륭해요. 오늘 생일이잖아? 두 번째 거 해줘. 해주라고. 그러니까 다항식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줘도 될 것을 그렇게 안 주고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몰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돼요? 제가 문제 읽어보질 않았는데 x-1 곱하기 x-가 얘일 거예요. 당연하죠. 안 이러면 못 쓴다니까요. 안 이러면 문제 못 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 연속적으로 다음 것 같습니다. fx를 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r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아까 나머지를 r이라고 썼던 이유는 재수가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재수가 2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rx라고 쓰는 책들도 있는데 어차피 의미 없어요. 이렇게 안 쓰면 문제 못 풀거든요. 얘가 이제 굳이 따지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rx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x에 대한 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를 구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qx를 안다고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래서 qx가 식에 영향을 못 주게 하려면 qx에 곱해져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사용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qx에 누가 곱해져 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다 곱해져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 보면 x-1 곱하기 x-2잖아.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여기 넣어볼 수 있는 건 x는 2라고 x는 2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도 써놓을게요. 얘가 x-1 곱하기 x-2 qx를 모르니까 넣어볼 수 있는 건 2라고 2밖에 없어요. 근데 x에 2를 집어넣으면 f1은 a 더하기 b다. 이게 되는 거고요. x에 2를 집어넣어 보면 f2는
2A 더하기 B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F1과 F2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근데 F1의 의미는 뭐라고요?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라고요. F2의 의미는 뭐라고요?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라고요. 즉 각각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아야 나머지 정리의 연속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줬잖아요. 얘가 2이고 얘가 3입니다. 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는 1이고 B는 1이니까 실제로 구하라는 나머지 RX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를 재수가 2차 이상의 다항식일 때 사용했지만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죠? 네. 자, 다음 인수정리입니다. 아까하고 차이가 뭐냐? 나머지 정리는 remainder theorem이었어요. 인수정리는 factor theorem이죠. 팩터 인수입니다. 인수 영어 팩터입니다. 팩터. 알겠죠? 네. 그러면 얘 뭐예요? 인수에 관한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인수에 관해서 도대체 뭐가 증명됐냐? 라는 얘기인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려고 x의 다항식 fx에 대하여 제가 이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알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알파를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인 알파를 fx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f-알파를 계산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서프라이즈죠. 네, 이게 0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나 뜻입니까? 나머지 0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0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훌륭한 학생. 저희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자, 이러면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검산식으로 표현해보면 fx는 x-알파 곱하기 qx 이러고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거죠. 그럼 x-알파에 qx를 곱하면 fx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x-알파는 fx의 인수구나. 여기까지 우리의 논리를 확장시킬 수 있겠죠. 요 마지막 문장이 인수정리의 내용입니다. 인수정리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 어떤 1차식이 fx의 인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정리예요. 어떻게 확인한다고?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fx에 대입했는데 0이 안 되면 인수가 아닌 거고 0이 되면 인수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인수정리의 내용은 뭐라고요? 어떤 1차식이 다항식 fx의 인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정리라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위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인수정리는 뭐 하는 정리라고요? 어떤 1차식이 다항식의 인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정리라고요. 그럼 인수인지 확인을 했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배웠던 인수분해에서 특수한 경우에 인수분해 6번째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였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저 혼자 업돼 있군요. 자, 얘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오. 근데 인수정리는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 몇 번째 거냐? 6번째 거지. 6번째 거야. 근데 쌤은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더 좋아 보이지 않냐? 이건 몇 번째 거냐? 얘들 몇 번째 거야? 일부만 공통인수로 묶어서 전체 공통인수 발생시킨 거 3번째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 순서대로 생각하라 했잖아.
이걸 놓치고 인수정리를 쓰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라고 했으니까 인수정리 이용해서 할 건데 하기도 전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다. 맞냐 친구들아? 하기도 전에 답이 나와 있어.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인수정리로 가보자. 알았지? 알았지? 자, 여기서는 인수정리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인수정리 해볼게요.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고 간주합시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4차식은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우리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못할 뿐이지 가능합니다. 알겠죠? 예.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1차식 4개의 곱으로 물론 여기 사용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상수항 2라는 놈은 뭐하고 같을 거예요? 이거와 같을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정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를 저 주어진 다항식에 넣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델타가 될 수 있는 건 뭐란 얘기죠? 우리는 어차피 정수 단위만 넣어볼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란 얘기예요. 부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요? 예.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아무리 인수정리를 써서 어떤 1차식이 인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쳐도 의심 가는 1차식이 없으면 1차식이 무한계인데 다 넣어볼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뭘 보고 여기 상수항 2를 보고 여기서 뭘 넣어볼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넣어볼 수 있다고. 이해가니? 이해가 친구들? 자, x에 1을 넣어보면 1이나 마이너스를 제일 먼저 넣어보세요. 쉬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면서 0이 되죠. 이러면 결론이 뭐라고? x 마이너스 1이 인수라고. 또 찾지마. 하나 찾았잖아. 하나 찾았으면 x 마이너스 1이 인수니까 x 마이너스 1이라고 곱하면 저거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x의 세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과도 전개될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쟤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또 있어야겠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과 또 전개돼서 x의 제곱이 될 건데 쟤는 x의 제곱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가 있어야겠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과 다시 전개돼서 플러스 x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쟤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가 있어야겠네요. 상수항 안 맞춰도 된다. 무조건 맞는다. 이해 가니 안 가니 얘들아? 이해 가죠? 이해 가요? 얘가 지금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아까 인수 추가도 찾지 말라고 한 게 그 나머지 인수는 얘를 가지고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여기다 1 넣으면 0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이름 포기. 자, 마이너스 1 넣어봐. 0 되냐 안 되니? 마일 뿔1 마이 안 되네요? 네. x에 2 넣어볼게요. x에 2를 넣어보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뭘 인수로 간다고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별도로 놔두고 x 마이너스 2 가지고 저 위에 거 맞추면 돼요. 그러면 x의 제곱이 있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는데 쟤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x 있어야겠죠? 그러면 얘가 또 전개돼서 마이너스 2x를 만드는데 쟤는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1이 있어야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알겠어요? 선생님 얘는 1차식으로 인수가 안 되는데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거만 사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약수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알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인수정리 결과가 똑같잖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조립제를 쓰셔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곱하면서 만드는 게 불편한 친구들은 조립제 쓰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조립제를 빨리 떼면 뗄수록 수학을 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진짜도요. 예. 조립제를 오래 쓰는 학생 치고 수학 잘하는 학생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립제를 쓰지 말라는 표현을 안 써도 식에 대한 감각이 있는 학생들은 조립제를 그냥 알아서 안 써요. 쓰지 말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안 쓰고 있어. 졸라 불편하다 이거지. 해보면 알겠지만. 예. 자, 넘어가 되겠니? 근데 선생님, 얘는 4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4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1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어떡하죠? 자, 아까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ex 플러스 f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겠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2x의 세제곱이 ac 2x의 세제곱하고 같고요. 3이 bdf하고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넣어볼 수 있는 값은 딱 3개인데요. 뭐하고?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마이너스 c분의 d하고 마이너스 2분의 f잖아요. 그럼 걔들이 뭐냐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의 약수분의 3의 약수입니다. 납득됩니까 여러분? 납득돼요? 뭘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차 아닐 수도 있잖아. 맞아? 분모에는 최고차항의 약수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상수항의 약수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수정리일 때 써볼 수 있는 숫자의 후보가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짜증나게. 알겠지? 예. 뿔마 1을 넣어봐요. 돼요 안 돼요? 1을 넣었을 때 안 되죠? 마일이니까. 마일 넣었을 때 안 되죠? 5니까. 아, 그잖아. 예. 3 넣어봐요. 돼요 안 돼요? 택도 없는데 54에다가 그죠? 예. 마3 넣으면요 이것도 택도 없죠? 음의 값이 너무 커서 정확한 계산 안 해도 돼요. 어림세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분모가 2가 안 되는 숫자들은 다 안 됐어요. 하필 수 분모가 2가 된 숫자를 넣어야 되죠? 2분의 1 넣어봐요. 이제부터 좀 짜증나기 시작하죠. 예, 이 문제 나오면 짜증날 거예요. 2분의 1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안 돼요? 선생님 뭐가 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 문제 최악의 문제예요. 2분의 3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대입할 숫자에서 바로 앞에 거거든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이 쉬운 것부터 될 거니까. 예. 자, x에 2분의 3 넣어볼게요. 일부러 제가 제일 거지 같은 문제 골라왔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정말 짜증나죠? 예. 그러면 4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9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5 더하기 3이거든요. 그럼 4분의 16이니까 이게 4분의 30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뭐 틀린데? 계산 틀렸냐 아가들아? 아닌데 맞는데? 계산 맞아요? 아니 잠시만요. 아 4분의 18 4분의 18이죠. 네. 4분의 18이니까 4분의 30이면 마이너스 4분의 12 마이너스 3 되니까 0 되죠. 0 돼요. 써있는 거 맞았고요. 네, 제가 입으로 부른 게 틀렸어요. 아시겠죠? 와 짜증난다 그지? 선생님 그러면 2분의 3 넣었을 때 0 되면 x-3을 인수라고 해야 돼요? 2x-3을 인수라고 해야 돼요? x-3을 인수라고 하든 x-2분의 3을 인수라고 하든 2x-3을 인수라고 하든 결과는 똑같은데요. 기왕이면 정수계수가 조금 나아요. 계산이 조금 낮습니다. 네. 그러면 얘를 2x-3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게 끼워 맞추기 좀 어렵다.
1일 때는 좀 쉽거든. 1이 아닐 땐 더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 2x의 세제곱이 되니까 x의 제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x의 제곱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만들잖아. 근데 쪽에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2x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2가 있잖아. 그래서 x가 있어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알겠지? 이 x가 마이너스 3x를 만들잖아. 근데 지금 마이너스 5x가 있잖아.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만 있으면 돼요. 이해되겠나요 여러분? 이게 인수분해 된 결과입니다. 예,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등호로 연결짓지 못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은 실제 문제 푸실 때 등호로 연결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예, 더 이상 추가적인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니까 인수분해 할 필요 없고요. 이게 인수정률 이건 인수분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든 1이 아니든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자 다음.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 8번은 약간 보너스 문제인데요. 이게 보너스 문제냐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면 무조건 저한테 질문을 해요. 한 번도 학생이 이걸 스스로 풀어놓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한 번 보여줘도 또 틀려와요. 안 틀려오시면 좋겠지만 또 틀리면 또 질문하세요. 얘는 선행반에서는 뭐 한 10번도 질문 나오고요. 고1 실전반에서도 뭐 서너 번씩 질문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시간 지나면 또 금방 까먹어서 못 풀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을 잘 봐. 얘로 나누잖아. 나머지 나와 있고 얘로 나누잖아. 나머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로 나누라고 하는데 얘 둘이 곱한 게 얘야. 문제를 보고 이게 선생님이 말했던 그 문제구나. 더 프라블럼. 아씨 이거 어려운 거구나.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망하는 테크트리를 보여줄게. 적지 마요. 학생들이 이것을 도대체 왜 풀다가 망하는가. 자 보여드리죠. 그래 어차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검산식은 쟤를 중심으로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학생이 적었어요. 알겠지? 그리고 이 학생이 오고 재수가 3차네. 그럼 나머지는 2차 이하지.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 학생 잘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이미 이거 쓰는 순간 망했어요. 이렇게 쓰면 망해요. 알겠죠? 자 왜 이렇게 쓰면 망하냐? 이 QX를 없애려면 X에 뭐 넣어볼 수 있냐? 2라고 3밖에 없지. 자, X에 2를 넣으면 F1이 필요한데, F1은 얼마지? 여기서 F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되니까 1이구나.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두 번째 X에 3을 넣어야지. F3은 얼마지? 이게 나와있다. 1이구나. 해두면 27A 더하기 3B 더하기 C다. 이제 어쩔 거야? 구하는 건 A, B, C 3개인데 조건이 2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학생이 뭘 실수한 거냐면 여기는 X-1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X-1만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었잖아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야지. 잘못된 거야. 알았니? 잘못된 거라고. 자 그럼 선생님 망하지 않는 풀이를 보여줘요. 알았어요? 망하지 않는 풀이를 보여줄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처음에 이거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안 틀릴 거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알았어요? 저는 안 틀릴 거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건 설명을 위해 쓰는 거예요.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 쓰는 겁니다. 알겠지? 내 말 잘 들어봐. 이 학생의 실수는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얘를 x-1의 제곱으로 안 보고 x-1로 봤기 때문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2x-1이라고 했어요. 근데 잘 보면 여기서 나누는 수가 이거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라고 바꿔보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나눗셈이 덜 돼 있어요. 재수가 2차인데 나머지가 2차 이하면 안 되잖아. 1차 이하여야 되지. 그럼 실제 나머지인 2x-1은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1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문제를 낸 사람은.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돼? 네. 덜 된 나눗셈의 관점에서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1이다. 이 소리인 거야. 자, 그런데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뭐게요? 같은 차수로 나누면? 몫이 상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1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2x-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처음부터 검산식을 뭐라고 썼어야 맞냐면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조건까지 녹여가지고 한 번에 보통은 a 앞으로 써요. 사실 뒤로 쓰는 게 나눗셈의 관점에서도 좋은데 대부분의 책들이 풀이 과정에서 a를 앞으로 쓰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a를 앞으로 쓰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x-1이라는 조건 다 사용한 거예요. 완전히 사용한 거 필요 없어 이제. 맞아요? 근데 우리는 a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 뭐가 나와있어? 여기 뭐가 나와있냐? f3이 1이 나와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x에 3을 대입하면 f3은 qx와 관계없이 0되죠. 1은 넣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러면 4a 그러면 더하기 5 요게 1이다. 그러면 a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엇이에요? 나머지예요. rx. 따라서 rx는 마이너스를 넣어 전개 쓸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니까 플러스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게 답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문제집 만나면 또 못 풀 거예요. 괜찮아요. 네, 또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시고 진짜 이번에 완벽하게 이해된 것 같다. 그리고 3일 뒤에 또 물을 거예요. 괜찮아요. 또 물어보세요. 네. 그만큼 질문이 많은 문제니까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